성준우 후보를 앞으로 모셨습니다. 성준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하면서 많은 말들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아까로 전하고요. 책을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 제가 소설가가 갑자기 될 수 없고 시인이 갑자기 될 수 없어서 지나간 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딱 생각나는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는 얼마큼 가난했고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어느 부모를 만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결혼하고 애 잘 낳고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딱 한 가지 이 책 전체에서 딱 이 부분을 띄어내면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잘못이 아니고 하도급 업자가 건설 현장 4군데를 하도급 받아서 일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빗발이 쳤고 현장에 가스통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엄청난 상황에서 그 무서운 상황에서 저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가서 내 재산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남아서 해결할 것이냐. 안타깝게도 저는 남아서 해결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청업체 그리고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50%, 70% 합의를 해주고 썼던 합의서가 집에 이만큼 있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그분들을, 저는 아직 젊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했던 저의 선택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는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세상에 제가 착한 일을 하면 세상도 나한테 착한 일을 좀 해주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4천만 원을 갚아줬는데 진짜 제가 돈이 없어서 2천에 80만 원짜리 월세를 이사 갔는데 150만 원을 못 갚았다고 그 업자가 저한테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살이 빠지는 아버지를 구경하면서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며 소리를 지르는 아빠의 모습을 밤마다 봤습니다. 아파트 8층에 이사 가서 밑에를 내려다보면 대추나무로 떨어지면 살고 옆에 환풍구를 떨어지면 죽고 그것을 6개월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 절박하고 그 생사가 오가는 그 시대에 저한테 또다시 제 생을 바꾸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밖에 안 남은 사무실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볶음밥을 먹고 바깥에다가 그릇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출하려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제 눈앞에 80세 할머니 한 분이 엎드려서 제가 내놓은 볶음밥 밥그릇을 들고 내가 남긴 밥알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죽기 살기로 힘든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우리 누님,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쌀은 보내주니까 나는 그래도 살 수 있구나. 나는 살아야 되겠구나. 저런 분도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주위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내 친구들 500만 원 갖다 주고 우리 방송대 선배들 3천만 원 갖다 주고 2천만 원 갖다 주고 성준우 신용불량자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저를 지금까지 살려서 저 지금까지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으면서도 신용불량자 되지 않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돈을 아직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절이 저는 그때 훗날 내가 정치를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지만 저는 그때 내 어깨가 땅에 깔아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너는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땅에 깔아져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고개를 숙이면서 바라봤던 내 주위 이웃들의 모습이 성준우가 정치를 하는, 성준우가 약자를 부양하는, 성준우가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는 저의 15년 정치 초년병 성준우의 심장 속에 그때 그 광경이 있습니다. 저의 정치는 그래서 약자를 부양하는 정치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모순투성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역에 인구가 빠져나가고 인구의 70%가 소멸이 되고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모순이 있습니다. 지난 65년 동안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에 대한민국 애기들이 팔려가고 있습니다. 남원시 인구의 3배가 넘는 무려 17만이 넘는 한국의 아이들이 이 지역 소멸도 우려하고 나라의 인구가 걱정하는 이 나라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순이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전쟁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달에 수십조를 씁니다. 그러나 무기를 사는데도 그렇게 쓰고요. 근데 무기를 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먹거리를,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그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농민들은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세상이. 쌀 수매가가 어떻고 속값이 어떻고 농민들을 위한다면서 우리 농민들은 전부 다 빚더미에 올려가지고 생사의 위치에 서게 만드는 모순이 있습니다. 같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이었고 신이었던 학생들, 대학생들 중에서 선생님을 하겠다고 정교사 자격증을 따서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취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동안 집에서 놉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순에 또 한편이 있습니다. 의대를 나오는 의사의 초년병들은 날 때부터 자격증을 따는 순간부터 금값이 돼서 그들끼리 표현을 만들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 예체능에 등한 우리 새끼들, 우리 자식들은 돈이 없고 이게 없으면 평생 감독 코치의 빚을 닦으면서 벌벌 띱니다. 왜 우리나라 예체능 하는 사람들은 오스트리아처럼 독일처럼 프랑스처럼 왜 공교육에서 이런 것을 흡수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억강부약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근데 왜 우리는 거꾸로 갑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싸게 만들어줍니다. 1%, 2% 이자를 만들어주는데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30%, 20% 이자 폭탄을 던져서 가난한 새끼는 계속 가난해라,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라. 왜 이렇게 모순된 세상을 만들어 갑니까? 저는 이 나라의 정치가 이런 모순 덩어리 중에서 한 칸을 그래도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준우가 꿈꾸는 정치는 남들이 이렇게 모순 덩어리가 계속해도 누구 한 사람은 정치권에서 그래도 막아야 된다면 저는 성준우가 나서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와서 14개월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의 정치가 무엇이냐, 너의 정체도 무엇이고 너는 무슨 정치를 꿈꾸느냐, 이재명의 성준우 말고 네가 이 고향에 내려와서 하고자 하는 정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 지금은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화, 남원 인구의 19만이 됐던 남원 인구가 지금 7만 6천이 되었습니다. 13만이었던 순창의 인구가 2만 6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초고령화 사회, 18%의 65세 이상에만 넘어도 세계적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임실, 순창, 남원에 우리 65세 이상의 우리 어른들은 무려 35%가 65세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10년, 20년 후 또다시 이 지역은 지역만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 만들어집니다. 자, 성준우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의 대안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무슨 대안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좋은 인맥해서 기업을 하나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이 맞다. 근데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때 남원에서 길바닥에다가 기름값 져가면서 비용 들려가면서 남원에 들어올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성준우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제가 선택하는 것은, 그래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 특구, 특별법을 만들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서울 수도권 완주는 돈을 안 줘도 이제 임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순창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본소득, 그래서 임실, 순창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20만원, 30만원 매월 이 사람들을 보장해주면 누가 임실을 떠나고 순창을 떠나겠습니까? 지금 전라남도 신라는 이렇게 기본소득을 해서 인구가 한 가구당 1년에 5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구를 주체하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연천군 청산면은 이런 기본소득 조그맣게 이렇게 시달리기를 했는데 거기 인구는 지금 7%씩 늘어납니다. 분기별로. 자, 이런 좋은 대안을 다른 데는 되고 왜 임실, 순창, 남원은 안 된단 말입니까? 성준우의, 이재명의 기본소득, 왜 이재명의 새끼들은 강의원도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기본사회를 얘기하고, 성준우도 그렇고 김문수도 그렇고 조계원도 그렇고 왜 모든 사람들은 기본사회만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자, 여러분들 다른 대안 있으면 성준우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대안 말고 내 고향 여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 엄혹한 시대에 여러분 엄혹하지 않으십니까? 성준우는 여기 오는 방송통신대학교 동문들은 지극히 평범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 누나, 우리 가족 모두. 그러나 작년 3월 9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 정권을 우리가 비로소 견뎌내고 민주화를 이뤄냈다 했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명백한 검사 독재 정권이 되었습니다. 상식, 국가 시스템,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이재명과 친하다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서 성준우하고 친했던 사람들,
성남에서 성주랑 알았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다 감옥 가 있고 집에서 연금당하고 어젯밤에 제가 울었습니다. 내 동기들, 나의 동지들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성준우와 친한 이재명과 친하다고 김용을 가져가고 이재명과 친하다고 정진상 가져가고 이석훈 가져가고 맨날 검사 조사받고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이재명과 친하다고 김용과 친하다고 성준우도 털어댑니다. 내 주위도 털어대고 아무 상관없는 방송통신대학교 우리 부회장님들이 계좌가 털리고 이런 세상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반드시 세우고 이 무도한 시대 밤에는 적들과 내통해서 이 엄혹한 시대를 갖다가 모욕하고 있는 일명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반드시 찾아내서 이 무도한 검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살리는데 성준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짧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왜 정치를 하느냐. 과거 민주당과 김구의 그 어린 젊었을 우리 후진국이었다는 50년대 60년대 이때도 우리 민주당에는 분단된 나라의 통일 분단의 간극을 이어버린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과 모든 발전에 가로막는 것은 분단입니다. 과거에 통일을 얘기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민주당 강령이나 민주당 사람들을 입에서조차 통일과 분단을 얘기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국회라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간극을 좀 붙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분단의 간극을 좀 줄여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어느 선배께서 성준우는 뭐 하러 왔냐? 예,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내려왔습니다. 너는 정치를 하는데 정치는 할 수 있어도 너는 국회의원이 절대 될 수 없어 그랬습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하고자 했는데 내려와서 저한테 했던 말들은 너무나 비극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구가 2만 6천밖에 안 되는 임실 출신이고 인구가 가장 많은 남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준우 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도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던 이재명이 기득권과 싸우면서 만들었던 도전 능력과 힘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임실 사람도 순창 사람도 남한 사람도 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회 그게 우리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준우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합니다. 성준우 너는 이것 때문에 절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준우 너 돈 있어? 그랬습니다. 이 시골 선거는 돈을 이만큼 싸들고 군책, 면책, 동책, 이책 다 만들어서 1인당 얼마씩 주지 않으면 절대 선거할 수 없어. 너는 선거할 수 없어. 너 이런 돈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재명과 함께 이런 선거 안 하겠다고 이런 정치 안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선배님 저 이런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죄를 쓰고 있는 저를 돕겠다는 참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면 참모들도 떨어져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다고 합니다. 남은 사람이 아니라 정치를 하지 마라.
남한 사람이 아니라서 국회의원 되지 마라. 돈을 그렇게 펑펑 쓰지 않아서 국회의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저 국회의원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도한 시대 검찰 권력으로부터 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데 내 고향에서 저한테 해줄 것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제 마쳐야 될 시점 같습니다. 변방에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2012년 제 손을 잡고 의정부 살고 있는 저한테 성남으로 이사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 회장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이재명이 사는 동네에 성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재명의 선택은 성주를 그때 성남으로 이사 오게 해서 대한민국을 덮고 남을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정세균 총리는 2016년 막 서울에 올라와서 오세훈한테 지고 있을 때 성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재명아, 나 성주를 좀 쓰자. 정세균 대표는 그렇게 해서 종로 선거를 2번 이기고 당대표 되고 국회의장 되고 그리고 총리까지 하고 야당사에 다시 없을 정치인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수없이 많은 몇십억 돈이 날아가고 동물회가 별 풍비박산이 났어도 수십 년 동안 그 우리들의 현안이 다 있었어도 그걸 해결하지 못했는데 성주를 딱 2년 총동물회장으로 써서 그 모든 문제를 싹 해결했습니다. 자, 임실 군민 여러분, 순창 군민 여러분, 남원 시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성주루가 우통을 바짝 벗고 내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실력으로 보여주는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강천산 너머에 새 희망이 옵니다. 임실과 가까운 성수산 너머에 새 희망이 옵니다. 남원시 지리산 자락 노고단 너머에 새 희망이 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자, 연설 잘 들었고요.